안녕하십니까. 저 함영한 영어에서 은광여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 한혜주 강사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은광여고 이제 설명회 할 때보다 더 떨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제 은광여고를 좀 어머니들 좀 유혹할 수 있을지 고민을.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손이 모자르네요. 애들한테 한 50여 명 제가 데리고 있는데 다 받았어요. 제가 내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들께 재학생 입장으로서 추천하느냐 아니면 비추하는지 솔직한 의견까지 또 그 맨 입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고 또 받아서 일단 재학생들 의견까지 마지막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요.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재학생 의견이 더 관심이 많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마무리해서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시험 범위, 두 번째 영역 유형이고요. 세 번째는 대표 문항 혹시 은광여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머니 아버님들 그 은광여고 영어 하면 뭐가 혹시 떠오를까요? 키워드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어머니? 상품을 준비해 올 걸.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에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에세이. 네. 이 대치권에서 유일하게 에세이 작성시킨 학교다. 벌써 싫어지셨어요. 어떡하지? 뭐 그런 키워드가 떠오르는 학교고 그에 반해서 또 그 장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저는 사실 그 어머니들께 보여드린다고 의견 써달라고 했을 때 비추가 많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저 강배됐는데 좋아요. 추천이 많았어요. 여기까지 좀 안내해서 드릴게요. 일단 시험 범위는 중학교 내신을 이제 본문과 뭐 대화문 기타 프린트물 더해서 한 10개 정도다라고 이제 가늠했을 때 은광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 한 60여 지문 그러니까 총 6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부교재가 원래 많이 나오는 학교인데 이번엔 교과서가 좀 많았어요. 아마 개정휴가라 그런 것 같습니다. 부교재는 수능특강 라이트 영어인데 이제 고2 난이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2 난이도 정도. 근데 원래 이 동네가 다 부교재는 고1 난이도는 거의 선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는 당연히 여타 학교랑 비슷하게 당해 난도, 당해 시행한 3월 모의고사. 총 60지문이고요.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영역은 사실 객관식은 은광이 쉽다. 여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역시 쉽다는 의미는 모의고사 유형 아까 진선여고 시험 보셨죠 어머니들 한 바닥에 막 넘어가잖아요. 저희 학교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평범한 유형들이 있죠 어머니들 이렇게 뭐 요지 주장, 뭐 내용 일치, 뭐 문장 삽입 이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고1 모의고사 수능 유형으로 출제가 되고 또 구성을 보시면 이 따끈따끈한 최신 시험이에요. 구성도 거의 다 내용 관련 중심의 문제들이에요. 주제, 요약 완성, 그 다음에 뭐 일치, 뭐 아니면은 요지 주장, 즉 지문의 이제 흐름과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아무래도 타 여고보다는 조금 객관식이 쉽다. 이제 그래서 뭐 객관식 문항도 이제 몇 개만 좀 소개를 드리면 아까 진선여고나 또는 이제 숙명여고 같이 어법 문제가 막 밑줄이 막 없고 개수를 세라든지 밑줄이 막 길게 그어 있다든지 그런 문항은 없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해봤자 뭐 2개 골라라. 그리고 출제되는 어법은요 어머니들 거기 교과서 목표어법 보이시죠? 그 목표어법은 반드시 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 목표어법이 분사구문, 현재 완료 수동태 무조건 내셨고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그 교과서 목표어법이나 문법사항은 저희 서술형의 재료로 쓰여요. 감점 포인트로. 그래서 객관식은 좀 무난합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패턴이나 방향성이 거의 계속 매년 돌아요. 뭐 분사구문, 준동사, 가정법, 관계사, 뭐 강조 패턴이 정해져 있어서 그 개수가 한 15개에서 많으면 20개 정도.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만 잘 문법은 완성하고 진학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법 문제 때문에 막 괴롭고 막 킬링 문항이 나오고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문법, 어법성 판단, 여고는 보내고 싶으나 그게 너무 무섭다. 그럼 은광을 좀 강력히 추천드리고 싶고 독해도요. 내용일치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다 대다수예요. 그 내용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고 그나마 조금 이게 어려웠던 유형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이 난이도가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소모가 조금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용이 올바른 것은 이게 아니라 TF 판단은 옳게 한 것은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야겠죠. 이게 맞는지 일단 봐야 되겠고 TF 판단은 이게 올바르게 했는지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저희 핵심은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 해놨는데요. 이 객관식은 쉬워요 결론은. 그래서 선운술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식에서 빠르고 그리고 실수 없이 스피드하게 저희 애들 지금 위에 곧 올 텐데 시험을 매주 보거든요. 앞에 타이머 다 뛰어나와요. 그 시간이 엄청 중요해요. 빨리 풀어야 뛰어서 서술형을 쓰거든요. 어느 수준이냐면요. 시험지에 못 써요. OMR에 바로 써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운술이 저희 시그니처예요. 그래서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은광하면 거기 에세이 쓰는 학교 아니야 막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불로 표현을 봤는데 조금 서술형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운 포인트가 단순히 뭐 에세이를 써라 이것보다는 이 조건이 많아요. 그 조건 보시면 주제를 쓰려고 막 쓰려고 펜을 딱 들었는데 문장으로 쓰지 말 것. 되게 우스워 보이는 조건인데요. 생각보다 애들 많이 실수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5단어, 10단어 뭐 이 정도는 쉬우니까 문제는 대문자로 쓸 것. 여기서 애들 감점 많이 당해요. 이게 주제 제목 작성법인데요. 제목 작성법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께서 올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쓰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고 그 다음에 연속 3단어를 쓰지 말 것.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갖다 베끼면 안 된다는 말이고 이 갖다 베끼더라고요. 베끼더라고요. 저희 고2 언니들한테도 물어봤는데 2학년 언니들은 뭐라고 하냐면 몸을 막 비틀어 쓴다 그래요. 왜냐면 걔를 피해야 되거든. 피해서 막 덜을 막 바꿔 쓰고 막 이렇게 비틀어 쓴다는 표현을 많이 할 정도로 조건이 좀 감점 요인이 지뢰밭처럼 여기저기 퍼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공포의 그 에세이인데요. 그 공포의 에세이라는 게 결국에는 네가 생각하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네 의견, 네가 생각하는 정의가 뭔데? 그 이유는 뭔데? 그거 엄청 공격적인 서술형이거든요.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번 기말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으나 사실 5등급제로 오면서 이제 에세이가 출제가 좀 안 될 확률이 낮다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시그니처 문항이라고 하면 보통 에세이고 무서운 건 결국엔 자신이 생각하는 두 번째 무서운 거는 결국 문법의 포인트예요. 써야 되는데 또 강조 구문을 한 번 꼭 넣어야 돼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에서 보이는 조건이 시험장에 나온다고 하니 이제 아이들이 막 너무 무서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견 묻기가 또 이게 23년도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견 여기에 공포의 에세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또 조건도 이제 어법 조건 그리고 뭐 똑같은 거 절대 쓰지 마라 베껴 쓰지 마라 비틀어 써야 되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4년도 1학기 중간고사 이후로 네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보통 서머리 유형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대화문을 뭐 재구성한다든지 뭐 요약문을 쓰라든지 근데 뭐 조건은 또 붙죠. 베껴 쓰지 마라 또는 베껴 써라 그렇죠. 뭐 3단어 이상 쓰지 마라 뭐 이런 감점 포인트가 지뢰밭들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는 사실 최고점이 99, 즉 100점이 없어요. 그 100점이 없는 이유는 이 아이들이 뭐 좀 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감점 지뢰가 나도 모르게 하나씩 받는 거죠. 0.5 마이너스. 나도 모르게 하나 밟고 마이너스 1점. 요렇게. 그래서 1컷은 95점 정도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서술형 감점을 그래서 최소화해서 일단 써야 돼요. 가끔 보면 저도 시험 볼 때 못 쓰는 애들은 안 혼내는데 비어서 내면 혼내요. 왜냐면 서술형 100점이 8.0 이러잖아요. 그럼 일단 쓰면 부분점을 주시겠죠? 물론 지뢰를 밟더라도. 근데 아무것도 안 써내면 빵점이에요. 그 다음에 문법이 오히려 저희는 좀 후합니다. 문법 조건 저희 학생 분사 구문 스시오를 안 썼거든요. 근데 0.5만 깎였어요. 그 친구 1등급. 이렇게. 그러니까 부분 점수를 내가 최대한 받아서 최다 전략 득점을 하겠다고 생각해야지 뭐 무조건 만점 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식 만점 깔고 빠른 시간 내로 풀고 서술형 뛰어가서 조건 안 밟게끔 최대한. 혹시 내가 몰라. 그래도 일단 쓰는 거예요. 우리 2학년 언니들 말처럼 비틀어서 막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다 득점을 하는 것이 저희 학교의 1등급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하나 또 특이사항이 한국어가 나옵니다. 진선이나 숙명에서 볼 수가 없는 특이한 내용이죠. 어머니 거기 보이시나요? 탕수육을 부어 먹는 것이 그것을 먹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거는 신념인가? 농담이죠. 신념이었어요. 답은. 왜냐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부모파가 있으면 뭐가 있죠? 찍모파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답을 유도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또 한국어로 쓰시오 하면은 그러면 학교가 너무 쉬운 거 아니냐 이거 수준이 어떻게 한국어를 내냐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이번에 또 감점 포인트가 한국어였어요. 뭐였냐면은 미국식 영어에 번의를 포착하고 말이 어렵죠. 애들이 베리에이션은 아는데 번의? 또 캡처는 알아요. 포착? 약간 이런 데서 감점을 당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는 무조건 지문에 대한 정확한 문해력 그 다음에 해석 하나하나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정확한 구문에서
그 다음에 단어 의미 정확하게 맥락상 아는 것,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정확하게 알고 또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작성할 수 있는 서술형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1등급 받으려면 어떤 필수 역량이 있는가. 이따가 재학생 의견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학교 인원수가 적거든요. 이번에 영어 인원이 이제 251명 찍혔어요. 적은 편이에요. 물론 이제 더 적은 학교도 있겠지만 여고 중에서는 적다. 그래서 1등급을 받으려면 가장 포인트는 일단 그 말씀드린 기본기 포인트 1의 핵심 문법입니다. 그 문법이 어려워서 배워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모르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까 설명드린 그 감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어법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은 반드시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그래서 완성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타임 어택입니다. 뭐 진선여고랑 좀 겹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에는 객관식을 겁나 빨리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죠. 거의 뭐 1번, 2번 그리고 22문항 중에 한두 개는 또 헷갈려요. 그럼 세이브 했다가 서술형 쓰고 와가지고 이제 다시 객관식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훈련까지 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지문 구조화인데요. 어머니들 그 구조화라는 말을 단어를 설명회 다니시면 때마다 들으시지 않으세요? 근데 정확히 그 구조화가 뭔지도 혹시 들으셨어요, 어머니? 잘 설명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이번 시험 범위에 그런 지문이 있습니다. 그 제스처, 몸짓과 언어가 유사한 신경 회로를 사용한다. 근데 그거에 대한 증거 발견이 무엇이냐? 어떤 환자가요. 뇌손상 때문에 사지가 마비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어 능력도 같이 잃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영유아들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 영유아들이 이런 손에 미세한 움직임 있죠? 이 미세한 움직임이 발현되기 전까지는 정교한 단어 구사를 못하는 거예요. 아, 이 두 가지 연구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 몸짓을 통해서 언어를 발전하는구나. 또 마치 제스처라는 건 그래서 타인의 생각과 언어를 읽을 수 있는 창문과 같구나. 이게 지문입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야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대놓고 말 안 하죠. 눈 동그랗게 뜨고 너는 강사니까 그렇게 하지 하는데 이게 구조화예요. 이 구조화를 60개 지문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저희 서술형에서. 그리고 객관식에서 필승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조화가 사실 별건 아니에요. 근데 보셨겠지만 지금 좀 귀찮아요. 혼자 약간 연극도 막 하고 막 그렇답니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조금 귀찮아요. 근데 이 연습을요 이제 저희 학원에서도 그 주제랑 단락별로 연습을 시키는데 사실 연습을 해봐야 늘어요. 그리고 60개를 한다는 거는 결국 학원에서 5개, 10개씩 해봐야 그래야 60개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니 이 학교가 서술형이 어렵다는데 왜 서술형 얘기를 안 하느냐. 이따가 또 제 학생 의견 보여드리겠지만 서술형 연습 당연히 중요해요. 은광과뿐만 아니라 이제 타 학교 여러 가지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 저희 학교 자체 저희 학원 자체 교재에 있는 그 모든 여러 학교의 기출 유형을 다 풀어보고 대처할 수 있는 또 이제 순발력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기계학 문제가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그럼 쫄지 않고 배포 있게 또 쓰는 연습까지 그러려면 타 학교 기출을 좀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학생들 의견을 좀 가감 없이 데리고 왔고 사실 살짝 비방이 있어서 제가 뺐어요. 그거 좋은 것만 썼습니다. 좋은 것만. 그 명수를 좀 세보니까 50여 명 대상의 학생들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세보니까 80% 정도는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사실 진성보다는 숙명 썼다가 강배된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배 학생들이 저는 막 비추할 줄 알았는데 거의 추천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추천 내용 보시면 좀 분위기 좋고 그리고 이 의견 제일 많아요. 기싸움 없다. 기싸움이 없다. 이게 너무나 지배적인 의견이고 또 학업적인 면에서는요. 다른 여고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4개의 여고 중에서 은광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학생들이 대단합니다. 우리 학교 되게 기싸움 없고 막 애들이 온순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온순하면서 애들이 온순 착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추천 이유가 이제 열심히 하면 학업적인 면보다 딴 학교에 비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면 1등급 가능성이 조금 크다. 조금 있다.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도 다른 여고 숙명 지선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렵지 않고 그래서 성실히 열심히 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뭐 노력하면 한 만큼 나오는 것 같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가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추천하나요? 또 선생님들이 열정적으로 그 생기부랑 스틱슬 활동 이런 것들 잘 챙겨준다고 이런 의견이 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아리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 저희 애들 가르칠 때도 막 서로 막 인사해요. 막 이러면서 2학년 언니한테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그 동아리가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 그리고 프로그램 다양하다. 또 선생님도 열정적이다. 동아리가 너무 좋다. 이런 의견이 좀 압도적이었고 비추 의견도 있습니다.
해놓고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익숙해지니 운동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막 종아리 단련하고 싶은 추천 막 이런 거 있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이제 학업적인 면은 사실 인원수가 가장 불만이 많아요. 여고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숙명을 썼는데 떨어져서 왔다. 너무 적다 인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여고다 보니까 동일하게 고점이 높습니다. 당연히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뭐 진선 숙명에 비해서는 좀 낮다. 그런 것이지 절대로 쉬운 학교는 아닙니다. 아까 서술형 보셨죠? 어렵습니다. 에세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잘하는 학교, 잘하는 친구들 비율이 결국에는 다 여고랑 비슷하다. 이런 단점들을 대부분 이제 얘기를 해줬고, 또 이제 중3으로 돌아가면 뭘 하겠느냐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 비방용이 많아요. 흡수가 맞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거. 근데 그거 다 지우고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단어. 진짜 단어가 제일. 근데 서술형 학교니까 서술형 써야겠다 이게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단어를 외쳤어요. 왜냐? 결국 서술형 쓰려면 재료가 있어야잖아요. 재료가 없는데 뭐라고 쓰나요 이거를. 그래서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워야겠다. 후회된다 이게 제일 많았고, 이제 문법은 공통의견이라 제가 조금만 가져왔는데, 문법 문제가 어려워서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뢰밭들 있잖아요. 어법 조건. 그러니까 어법 조건 준수 때문에 이 문법을 잘해야 되고 미리 완료를 해야겠다. 특히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 여름방학 전까지는 늦어도 11월 전까지는 문법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패턴이죠. 15개, 20개 거기까지는 전부 완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냐면 너 분사구문이 뭐야? 설명해야 돼요. 분사구문 예문 하나 만들어 볼래? 하나 만들어. 초딩 같아도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까지 거기까지 올 수 있을 정도로 패턴이 좀 정리가 돼야 되겠고, 방향성이 그래서 뭐 진선이나 순명처럼 막 이게 길게 어법 고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어법 개념 정화, 예문 중심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